안녕하세요. 21기 전체 리뷰 시간 순으로 쭉 갈게요. 그 전에 20기 막판에 리뷰를 안 해가지고 잠깐 하나만 말하고 넘어가면은 20기 때 그 정숙의 예민한 감각 이야기가 있었죠. 최종화에도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정숙과 용호가 방에서 대기하고 정숙이가 순자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할 때 이제 드론 소리를 정수기가 캐치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네요. 이거 뭐 그냥 우연인지 아무튼 청각까지 좋은 걸로 넘어갈게요. 21기 2주차부터 시간 순으로 쭉 그냥 생각나는 것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적었거든요. 이 귀차니즘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영상 대충 리뷰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시청 바랍니다. 어, 영수 옷 빌리는 장면이 있었죠. 옷 빌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 말할 때 제스처가 계속 이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버릇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갖고 내려오라는 약간 지시성 발언이 있었죠. 빌려줄 수 있는지 뭐 요 정도 의사를 물어보는 건 괜찮은 이런 부탁성 멘트여야 하는데 갖고 내려오라는 식의 약간의 구체적인 지시는 약간 반명령에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거만한 느낌을 줬어요. 다음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현숙, 이 자기 어필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요즘 자기 어필 시대니까요. 이 마라톤도 정말 대단한 거고, 비키니 대회도 뭐, 그냥 청가가 아니고 1위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 대회도, 보통 이런 대회도, 이 다이어트 같은 거, 이거 엄청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거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뭐 몸매도 뭐 상당히 좋네요. 이제 골반이랑 하체가 눈에 확 들어오고 이쁘네요. 다음 저녁 식사 장면. 순자가 이제 자기 어필 오지시네 이런 말을 현숙에게 내뱉었죠. 이건 좋지 못하죠. 약간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현숙이가 이 나대는 게 좀 보기 불편해서 그런 건데 먼저 선빵 날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철이 이리 오면 되겠네 이런 말도 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대화 방향이 현숙에게 한 말이잖아요. 조금 무례했어요. 일단 뒤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선빵은 순자가 날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첫 타 마지막 예고편에 있었던 장면인데 어필 오지신 애가 이제 본편에서 넘어오면서 편집으로 삭제가 되었어요. 편집자들이 순자를 좋게 보고 있어서 욕먹을 걸 뺀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 정숙. 고기 먹는 자리에서 뭐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고 뭐 인터뷰에서도 눈물을 보이는데 돌아가신 지 1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된 건데 약간 좀 오버가 아닌가 싶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기소개 시간. 영숙, 제주도 뭐 사람이라고 하네요. 섬 사람 보통 기가 센 편이죠. 영숙도 좀 기세고 고집이 센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미모가 뭐 상당한데 저 정도면 솔직히 남자들이 절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꾸준히 괴롭힐 건데 그런데도 연애를 안 한 건 뭐 눈이 했겠죠. 뭐 아무것도 안 한 모쏠은 아닐 거고 눈이 하늘 꼭대기에 뭐 있으니까 아직 뭐 솔로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뭐 그만큼 이쁘니까 인정. 자기는 막 털털해서 연애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보여지고 약간 여우 같아요. 다음 정숙. 이쁜데 이 모스크바에서 출연을 했다. 이건 약간 관종 느낌이죠. 다음 영수.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기긴 했네요. 이 정수기가 무서워할 만한 것 같아요. 다혈질 느낌도 좀 있어요, 관상이. 다음 상철, 뭐 똑똑 스마트한 느낌. 뭐 잘생겼네요. 옥순. 뭐 필라테스 홍보하러 나온 느낌이죠. 아니 뭐 장거리가 불가능? 무조건 되고 이런 직업에 대한 그게 강하고 그럴 거면 대구 사람 만날 거면 말로 나왔어요. 이 대구 사람 만나서 커플 될 확률이 얼마나 낮아요. 뭐 이러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나왔다?
제 눈에는 그냥 홍보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무용이면은 16기 돌싱 영숙이잖아요. 남 PD가 뭐 그런 영숙 같은 분량을 기대하고 뽑았을까요? 조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 현숙 자기소개 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순수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나이에 안 맞게 철없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현숙도 이제 난 솔로 나오기엔 평소에도 남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눈이 많이 높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이번 연출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뻐요. 상당히 이 평균 외모 수준이 다 높네. 이번 기수는 높은 편이네요. 음. 그래요. 그래서 좀 조금 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고 다음 사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하죠. 150 몇 회인 거 모르겠어요. 자기소개 후 선택의 시간입니다. 영식이가 영숙을 꼭 선택하고 영수, 영호, 상철이 정숙을 선택했어요. 영철이가 순자를 선택하고 영자는 고독정식, 옥순도 고독정식, 광수가 현숙을 선택하네요. 외모 순으로 선택된 느낌이죠. 정수이가 제일 이뻐서 거리를 다 초월하고 정수이에게 몰렸고 용수이가 조금 한 표밖에 안 받은 건 살짝 의외네요. 한 두 표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고 순자도 이쁜데 살짝 한 표는 아쉽네요. 현숙도 이쁜 몸매가 좋은데 현숙은 얼굴보다는 몸매가 좋죠. 한 표를 받네요. 그렇고 다음 현숙은 광수를 원한다고 했지만 광수가 나올 때 약간 눈깔 돌아가는 게 그닥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최소 2명 이상 생각한 듯 합니다. 옥수는 0표 받자 정숙 3표를 보고서는 역시 스마트한 여자라고 말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 라고 하는데요. 정숙이 이제 정숙이보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숙이가 똑똑해서 남자들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정숙이가 자기를 낮추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정숙 외모가 자기 아래라 생각하네요. 정숙이가 3표를 받자 원래 음료만 사는데 밥을 자기가 산다고 하고요. 대게라고 하니까 남자가 다 먹어 이런 말을 하죠. 정숙이가 선택 후에 이제 숙소에서 메뉴 고르는 장면입니다. 정숙이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대게 어때요? 라고 말한 장면이 있고요. 다음 첫 데이트 장면입니다. 영철 순자에게 직진이었다 계속 그러자 순자 이러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러고 숙소에서 다른 사람 만난다고 이런 말 합니다. 돌아오는 차에서요. 그리고 영식 캐리어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문 열어주는 것이랑 캐리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차문 열어주는 것하고 막 이런 거 뭐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다르죠. 캐리어랑 차문은 그게 다른 겁니다. 캐리어를 끌어주는 것은 초반에 낯설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몇 안 되는 연출 장면이잖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연출 장면인데 이것을 차문 열어주는 거랑 동급이랑 넣으면 안 되죠. 그걸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튼 약간 능지가 좀 딸리네요. 다음 영수. 그리고 저도 이 차문 열어주는 거 옛날에 리뷰할 때 저건 좀 차문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죠. 너무 전 좀 그래요. 다음 영숙 데이트 중에 영식이가 이거 저거 아니면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계속 퀴즈를 내자 영숙의 발언이 사고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같긴 해요 요 단어가 중요하죠. 같긴 해요는 부정적인 느낌을 내포하고 있죠. 이거 풀었으면은 영식이랑
사고는 같지만 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 영식이한테 한 말인데 이 각기네요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영식이가 다른 분과 만나거나 대화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라고 영숙에게 말하는데요. 영숙이가 저한테요?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역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죠.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영식이가 눈치가 빨랐다면은 이제 앞으로 노선을 틀어서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겠죠. 근데 영식이가 이런저런 퀴즈 내는 것 자체가 왜 내겠어요? 평소에도 여자들과 대화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눈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로써 계속 상대방을 확인하는 거죠. 뭐 약간의 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괜히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밥값도 영숙이가 산다고 하죠. 벌써 세 번째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발생했어요. 데이트에서. 음, 이러면은 눈치를 채야죠. 영숙이가. 아무튼 그렇고 다음 이후 데이트 출발 전부터 영숙은 자기가 밥 산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영숙은 데이트 가기 전부터 영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영숙은 데이트 출발하기 전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장면에서 영숙이가 결국 결제를 하네요. 이 장면에서 영식이가 욕 먹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과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밥 사는 명분도 선택받은 영숙에게 있었고, 영숙이가 계속 자기가 밥 산다는 말을 했어요. 먼저 했어, 계속. 지가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지가 먼저 꺼냈어. 그리고 그래도 하면서 이제 영식이가 반반하자고 말을 꺼낸 거라 영식이가 뭐 욕먹어야 할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후 인터뷰에서는 영식이는 영숙이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인터뷰하는데요. 눈치를 전혀 못 챈 거죠. 다음 영숙이는 이미 출발 전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철이라고요. 정숙이가 계산을 했고 그리고 다음 그리고 커피숍을 가서 이건 정숙이스러운 장면 시작이네요. 정숙이가 이제 대기값 계산을 했죠. 그리고 커피숍을 가서 커피도 계산을 하는데 용호는 남자가 3명이라 제가 계산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을 하죠. 이거는 용호 말이 맞는 겁니다. 이걸 데프콘이 까는데요. 이거는 데프콘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호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용호가 저 중에서 제일 어립니다. 그런데 저기서 용호가 내가 산다 하고 나서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형들 앞에서 형들 2명이나 있는데 그 앞에서 나대는 꼴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2명이나 있는데 막내가 내가 산다고 나선다? 그럼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대개 인터뷰도 그렇고 용호의 말뜻은 형들이 있어서 내가 산다고 말하기는 그렇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데프콘이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고 조금 용어를 깠죠. 그리고 이게 우선 이제 남자 3명 모두에게 이제 대기값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이제 데이트가 끝난 후에 숙소에서 이걸 보면은 편집자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한 명 한 명 대기급 인터뷰에 대해서 그걸 다 따가지고 그걸 영상에 넣었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데프콘이 깠고요. 그리고 그걸 또 받아서 시청자가 까겠죠. 이게 결국은 이 편집자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점점 데프콘이 까고 또 그걸 봐서 시청자가 까고 인터뷰 3개나 잡아 넣었으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이 나비 효과처럼 점점 커지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편집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여론이 이렇게 좀 커지겠구나 말이죠. 편집자가 좀 아무튼 좀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기가 남자들이 계산 안 했다고 이제 욕먹는 여론이 있었던 걸로 대충 아는데요. 쇼츠들 중에서 댓글들이 좀 보였고요. 그런데 전혀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계산할 명분도 3명에게 선택받은 정숙에게 있었고요.
계속해서 정수기가 자기가 산다 강하게 말해 왔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은 남자들도 이제 점점 심적인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다 사라진 상태란 말이죠. 명분도 사야 할 명분도 정수기에 있고 정수기가 그래 자기가 계속 산다. 위에서도 두 번, 세 번 나왔죠. 음? 어디 있었죠? 아무튼 넘어가고 다시 명분도 정수기에 있었고 그걸 정수기가 계속 원래 내가 음료수만 사는데 이번에 밥까지 다 산다. 자기가 계속 그런 말을 해서 남자들이 저게 빈말이 아닌가 보다. 저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 이게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버려 아예 완전.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저 상황에서는 저는 얻어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남자들이 계산 안 한 것을 욕했던 이 시청자들도 저 상황이었다면은 똑같이 저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명분도 자기 정수기에 있고 계속 자기가 산다 어필을 하고 그게 당연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남자는. 그럼에도 조금 상처를 좀 살해했던 것은 좋은데 아무튼 전혀 이런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대기값을 계산 안 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과실 비율이 제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커피값에서는 남자들이 살 법하죠. 그런데 영호가 또 아까 위에서 같은 말을 했고 그 말처럼 막내인 영호는 과실이 전혀 없고요. 둘째인 상철은 자기가 실제 이제 계산하려 했었죠. 내가 계산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역시 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일 연장자인 영수는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약간 제일 어른이 약간 산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아쉽죠. 조금 계산적인 모습이 아쉬운 장면이었고 결론은 영호와 상철은 과실이 없고 영수는 좀 계산적인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음 정숙과 영수의 1대1 데이트 장면이네요. 여기서 영수가 이제 정숙을 만나면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게 많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네요. 역시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제 느낌은 계산적이면 약간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벌써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있죠. 모스크바 거리와 무엇을 포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영수가 정수의 마음이 큰 상태일 수 있겠죠. 장거리 이야기는 낯설 단골 메뉴죠. 저렇게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큰 것이다. 다음 영수. 자기가 현숙의 1순위라는 인터뷰를 하는데요. 눈치도 없고 나르시즘도 좀 제법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고 보면은 영식이에게 옷을 빌려주라느니 이러는 것도 약간 좀 자기한테 빠져 있어서 나온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장면. 순자와 영철이 데이트하고 오는 길입니다. 순자가 빠잉 애교를 부립니다. 순자가 제법 마음이 커진 것 같죠. 다음 현숙 신난네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리뷰를 만들 정도로 전혀 전혀 이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랑 다를 겁니다. 기존 사람들랑 생각이 다를 겁니다. 현숙이가 마치 정숙을 향해 한 말 같이 보이고 데프콘이나 패널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이제 넘어가려 했는데 그때 현숙이가 말했다고 하는 상대가 신났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상대가 영철입니다. 그래서 영철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다시 보니까 이 정황상 충분히 말이 되는 상대란 말이죠. 그래서 해설 들어가 보면은 신났네 이전 장면이 영철이가 메인 요리사였어요. 저녁을 담당하는. 그래서 정숙이가 그런 현숙이죠. 현숙이가 그런 영철의 모습을 찍어주고 있었죠. 요리하는 모습을. 이거는 영철이가 고기 구울 때도 이런 찍어주고 했었죠. 그리고 영철에게 내일 달리냐고 묻고 계속 현숙이가 영철에게 요리 보조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영철은 고춧가루가 없다느니 하면서 요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숙 일행이 들어오고 회를 사왔다고 하자
메인 요리사 영철이가 회도 사왔냐며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현숙이가 바로 옆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를 사와서 영철이가 놀랐고 메인 요리사가 신난 상태가 맞죠. 어, 요리가 좀 부족했는데 이 저녁을 메인 요리사가 이제 거의 안심도 되고 할 게 먹을 게 많으니까 신나잖아요. 이전에 고기 구울 때도 영철이 혼자 막 열심히 구웠었죠. 이 요리 부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맛있게 솜씨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영철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제 캐치한 현숙이가 거기에 대해 현숙이가 신났네라고 한 거라면 치면은 상당히 현숙의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전날 그 고기 구울 때도 현숙이가 막 쌈을 싸주면서 빨리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잖아요. 현숙이에게는 그런 모습이 익숙했을 테니까요. 일상에서 이런 예는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퇴근 때 맛있는 걸 사오면은 아이들이 신나서 반기고 막 그 부인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신났네 하는 그런 장면은 생각보다 흔하죠.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현숙이 말투도 보면은 영식이가 신났네, 누가 신났네를 누가 했냐고 이제 태클을 걸자 현숙이가 바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말투도 보면은 되게 차분하고 거짓인 느낌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은 개인 주관적인 제 느낌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어요. 또한 이 신난네 발언의 타이밍도 아주 정숙에게 말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뒤늦은 감이 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반박자 정수기가 사라지고 이 한 템포 좀 지난 뒤에서 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현숙이의 신난내 발언은 영철에게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숙에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정숙 공격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영철에게 말했다고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이면서 상식적이고 직전에 이제 영철이 했던 행동들과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영철에게 말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단 신난내 소리의 크기가 좀 컸어요.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그런 점은 약간 현숙이가 약간 주인공병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정숙에게 뭐 그런 모든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시선이 다 가니까 이제 정숙이가 사라지고 다시 그런 시선이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약간의 목소리 크기의 소리를 높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영철이가 이제 영자랑 대화하러 산책 가는 장면입니다. 순자는 자고 있는데요. 영철이도 좀 눈치가 없네요. 이 순자가 데이트 반응이 좋았고 그 이후 이러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뭐 이라고 순자가 말했으면은 말귀를 알아쳐먹어야죠. 이 눈치가 없이 원래 계획대로 영자를 알아본답시고 산책을 나갑니다. 불안하죠. 순자인데 좀 직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러면 순자도 아쉬울 거 없죠. 직진해도 뭐 10살 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줄까 말까인데 저러면 순자에겐 감점 받겠죠. 지켜봅시다. 159회 순자가 영철에게 먼저 걷자고 합니다. 영철은 피곤하다고 해서 순자에게 한 소리 듣고요. 순자가 영철에게 누구 찍을 거냐니까 영철이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죠. 순자는 나는 아니고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러자 영철은 저녁에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러면 순자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식지 않을까요? 순자의 말투를 보면은 이 전형적인 여자어를 쓰는 말투죠. 이 그런 유머에서도 많이 나오는 여자 말투예요. 그런 거 있죠.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하는 그런 것처럼 말 속에 뼈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영철은 조금 그런 부분을 간과하네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저기서 10살 어린 순자를 앞에 두고 여자를 고르는 입장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한 사람을 파야 하는 입장인지 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순자가 나는 아니고 라고 말했을 때 이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계획을 수정했어야 합니다. 이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순자는 약간 많이 실망한 모습이었고요. 다음
랜덤 선택 장면. 현숙과 영수가 이소룡, 영자와 항수가 한복. 옥순 영철이 웨딩 드레스를 입어주네요. 옥순이 웨딩 드레스를 입어주는데 15현숙이 생각났어요. 15현숙이었으면 안 입었을 건데. 다음 정숙 상철은 교복, 영숙 영호는 목욕 가운, 순자는 영식 잠옷. 순자 영식은 잠옷. 아직까지 영철은 순자가 1순위라고 하네요. 전략을 잘못 쓴 건지 마음이 안 큰 건지. 순자가 1순위는 맞지만 그렇게 마음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남자는 뭐 꽂히면 직진하거든요. 현숙은 상철이가 노잼이면 현숙이 아니고 정숙이죠. 정숙은 상철이가 노잼이면 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철이 모습은 계속 노잼이었죠. 다음 순자의 틱틱 쏘는 말투에 상철이가 호기심을 보이네요. 이런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철에게는.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래서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죠. 용호는 현재 1순위 옥순, 2순위 현숙이네요. 현숙 동생 같다고 했지만 또다시 후보에 올라왔어요. 다음 영숙과 영호의 랜덤 데이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시 영숙이가 상철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어서 초반부터 계속 상철이었어요. 영호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네요. 다음 영식, 순자 밥 먹으면서 밥값 이야기를 하는데요. 듣고 볼수록 이거 영식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냥 16만원, 한 끼에 16만원 제법 큰 편이죠. 그거를 전혀 이 랜덤 데이트로 걸렸잖아요. 랜덤 데이트로 걸렸는데 굳이 그 큰 금액을 방송이라고 한 사람이 다 부담한다. 뭐 그럴 바에는 그냥 n분의 1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저는. 다음 상철 정수 교복 데이트. 상철 표정이 처음부터 안 좋아요. 교복 데이트 나가기 전부터 이미 그 데이트 전부터 상철은 정숙에게 조금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떡볶이 먹으면서 조금씩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철은 약간 범생 꼰대티 스타일이죠. 그런데 정숙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랄까 비이성적이랄까 비상식적이랄까요? 뭐 음식을 시켜놓고 뭐 안 먹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별로고 뭐 속이 안 좋은데 무슨 음식으로 먹어서 누르니 하는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래놓고 또 음식을 남기고 이런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서 상철이가 계속 실망이 더해지는 느낌이죠. 이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부정적 감정이 훨씬 크네요. 상철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여기서 봐도 딱 이해라는 이 단어가 보이죠? 느낌이 오죠? 딱 노잼, 꼰대, 티스러운 사람이다. 딱 나오죠. 그에 비해 정숙은 애같이 뭐 장난기 많고 철없는 모습, 귀여운 모습으로 이제 상철에게 어필과 보여주니까 상철이가 더 실망하는 느낌입니다. 서로 궁합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상철과 영숙이랑 궁합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영숙이가 좀 묵직한 스타일이잖아요. 다음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상철에게 또 기빨렸어 라고 말하는데요. 역시 데이트 출발 전부터 이미 상철의 부정적인 텐션을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정숙도 상철의 텐션이 별로라는 걸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상철에게 감정이 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영호가 옥순에게 말을 못 걸고 망설이는 장면인데요. 현숙을 신경 쓰네요. 현숙이 1픽으로 올라선 걸까요? 다음 정숙이가 잠옷을 입고 우는 장면입니다. 현숙이 위로를 해주네요. 현숙이가 아까 전에 그 정숙에게 뭐 신났네 뭐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뭐 그런데 봐봐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잘 안 어울리는 장면이긴 하죠.
아무튼 넘어가고. 음, 현숙이 자기 말로는 여러 사람이랑 다 데일하고 썸 타고 하는 게 힘들어서라고 하는데, 현숙의처럼 약간 성향을 봐서는 어 철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장난기 많은 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성향을 봐서는 자기 뜻대로 이제 상철이랑 잘 안 되니까 속상해서 오는 거죠. 이때 옥순이도 영호가 대화를 안 걸고 망설인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직 영호가 옥순이 마음속에 크다는 걸 보여주죠. 인터뷰는 영수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아직 영호가 1순위네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영철이가 영절을 불러내요. 대화를 하는데요. 순자가 또 실망 포인트가 쌓여가네요. 영철은 영자에게 너무 여지를 주네요. 1대1 데이트를 다 한 번씩 해봐야 한다고. 영자가 삼순이라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셋 다 그렇게 마음이 크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조금 여지를 줬죠. 영자에게. 상철과 순자의 산책입니다. 상철이가 자기 입으로 진지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네요. 역시 노잼 꼰대 티가 맞았죠.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정숙이랑 상극이에요. 영철이가 이제 뒤늦게 순자랑 상철의 대화를 뒤에서 보며 안절부절 하는데요. 이제 순자랑 상철이가 파라솔 밑에서 잠깐 대화했었죠. 뭐 있을 때 잘하지 이제 뒤늦게 조금 영철이가 안절부절하고 정신 차린 장면이네요. 다음은 남자들 방입니다. 영호가 정숙과 옥순으로 노선을 정했다고 말하는데요. 갑자기 현숙이가 탈락이 되었어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영호의 후보에서 갑자기 현숙이가 있었다가 탈락이 됐어요. 다음 159회. 영철은 개념이 부족하네요. 무슨 삼순이를 데이트로 알아보려 하나요? 뭐 그런 말을 또 해요. 그런데 지가 무슨 왕인가요? 엉뚱한 데다가 큰 에너지를 쏟고 있죠. 삼순이라는. 좀 당당하고. 다음 정숙은 상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삐삐머리를 하고 나왔네요. 삐삐머리 굉장히 영하네요. 영호가 옥순을 불러내서 대화하는데 엄마 같다고 하네요. 역시 둘이 뭔가 안 어울리는데 영호가 계속 옥순에게 마음을 가지는 게 좀 이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안 어울려요. 옥순에게 직진한다고 말하네요. 영철과 옥순의 산책입니다. 영철이도 3순위까지 아직 있으면서 현숙에게 뭐 만인의 연인이라고 하네요. 둘 다 똑같죠? 영철은 순자의 1픽인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현숙은 광수의 1픽인데 그렇고 말이죠. 4일차까지 전체가 두루뭉술한 건 이제 처음이라고 하네요. 기수가. 다들 크게 뭐 꽂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영숙 분량이 좀 적은 상태고 다음은 여자들의 해변 선택 시간입니다. 영숙이 상처를 뽑고 그러자 영식이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역시 제가 말했던 초반에 이 눈치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 여전하죠. 계속해서 눈치 없는 모습이 나오죠. 정숙은 상처를 뽑고 조금 생뚱맞네요. 정숙이 상처를 다시 뽑았어요. 아침에는 막 다 포기한 것처럼 말하더니 포기를 모르네요. 막상 갈 데가 없나 봐요. 다음 순자는 영철을 뽑았어요. 영철이가 아까 오해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라고 하네요. 지금 뭐 조금 위태위태하네요. 영철은 4일차인 상황에서 영자를 뽑으려 했었네요. 지금 4일차인데 영철은 아직 또 삼순위를 알아보려고 영자를 뽑으려 했었네요. 이 제정신 아닌 것 같네요. 영철은 자기가 고르는 걸 당연시해요. 이게 뭔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나르시즘이 좀 있죠. 다음 옥순은 영호를 뽑고 옥순은 영호가 원픽인데 갑자기 영수를 뽑으면서 핑계를 대네요. 이거 뭐 자존심이 좀 상했나봐요. 조금 그래. 다음 현숙은 영호를 뽑네요. 자기 딴 뭐 광수에게도 마음이 있었던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리턴하면서 광수를 리턴 소재로 쓰면서 이 방송각을 잡는 거는 약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죠, 현숙이는. 약간 주인공병이 있어요. 이 첫 선택 때 여러 번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다음 영숙, 정숙, 상철 데이트입니다. 영숙이의 계속 막 털털 어필, 털털한 척 하는 어필이 좀 심해요. 난 돈가스 이것도 이 남자를 잘 알고 상철의 선호도를 잘 알고 계산되어 나온 멘트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상철 맞춤형 어필이라고 보여지고 상철의 질문들이 역시 노잼이네요. 결혼에 대해서 묻고 막 상철이가 별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다음 정숙은 꺼다는 보리자루 같네요. 이미 맘 떠난 남자에게 괜히 가가지고 영숙 옆에서 험한 꼴 당하네요. 노잼 꼰대 스타일 상철과 영숙이 역시 비슷한 성격이네요. 영숙이가 통통 튀는 사람 피곤하다. 모스크바는 춥다. 뭐 이런 식으로 정숙이 견제를 좀 하네요. 상철에게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 정숙이 상철에게 까이고 이제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잘생긴 상철이 보다가 다른 사람 보면은 오징어 같을 것 같아요. 오징어 보는 것처럼. 다음 정숙은 이제 집에 가야 정숙은 이제 집에 가야죠 뭐. 다음 현숙과 영호의 데이트입니다. 영호 진짜 광수한테 갈려 했죠 라고 하자 현숙이가 옥순과 1대1 한다 해서 존중해 주려 했다 라고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영호를 선택했었죠. 현숙의 이 소소한 거짓말이 나오네요. 영호에게 어필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원래 이제 강수에게 가려 했지만 너 뽑은 게 맞다 이렇게 말이죠. 어 맞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영호에게 가려 했었던가요? 이거는 제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인터뷰 때 현숙이가 인터뷰 때 영호에게 가려 했던 게 맞네요. 맞죠? 어. 인터뷰 때 현숙이가 영호를 선택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착각했네요. 현숙이는 거짓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음. 다음 영호는 다시 옥순에게 또 관심을 보이네요. 옥순이가 어? 다시 옥순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후보에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후보에 올렸다가 오락가락 반복하네요. 옥순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려고 또 계획을 바꾸네요. 옥순이가 그 영수를 선택했었죠. 현숙은 인터뷰에서 갑자기 광수랑 데이트가 더 재미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영호는 옥순에게가 아니라 현숙에게죠. 현숙이랑 다시 또 둘이만 옥순이가 영수를 뽑는 바람에 영호가 빈집이 되었었고 그 빈집을 현숙이가 광수 앞에서 턴을 하면서 영호랑 둘이 데이트하게 되었죠. 그때 그 장면이죠. 영호는 현숙에게 근데 옥순이가 안 오고 현숙이가 오자 현숙에게 또 관심을 보이죠. 아까 현숙이가 탈락이 되었다가 다시 후보에 올렸다가 오락가락 반복하죠. 음. 옥순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려고 또 새로 계획을 바꾸네요. 현숙은 인터뷰에서 갑자기 광수랑 데이트가 더 재미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1순위였던 영호가 자기 대신에 옥순을 선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영호의 마음을 얻은 후에 다시 차버리는 그런 행동이죠. 자존심을 챙겨서 가는 모습이네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자기 말대로 둘 다 데이트 해보니까 광수가 더 낫더라 이랬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자존심을 챙기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숙 말대로 실제로 광수가 좀 더 둘 중에는 좀 더 재밌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호가 갈 때처럼 계속 바뀌는 옥순 왔다 현숙 왔다 그런 계속 바뀌는 모습에
현숙도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음. 영철, 순자, 영자가 이제 다대일 데이트 장면입니다. 횟집 가기 전 차에서부터 이미 영자는 목소리도 작고 밖을 쳐다보고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네요. 아마도 영철과 순자의 약간 티키타카 그런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그 전부터 계속 목격을 해서 영철이의 1순위는 내가 아니고 순자일 수 있겠구나 하고 살짝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영철이가 영자에게 항상 원픽은 순자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말이 바뀐 거예요. 낮에 말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저기 영자인데 말이죠. 그 벤치에 앉아서 둘이 대화할 때까지는 그렇게 확고한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항상 원픽은 순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영철이가 말이 바뀐 거예요. 낮에 말할 때 그런 말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항상 원픽은 순자다. 이 황당하죠. 영자 말이 일리가 있죠. 저 말 듣고 누가 영철을 선택했겠어요. 저 말 미리 들었다면. 영철의 이런 간제비가 영자를 가지고 논 거죠. 영자가 그래서 화나서 폭발한 거고요. 영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기회를 날렸죠. 입장 바꿔놓고 내가 삼순이 입장에서 누가 영철을 뽑겠어요. 영자가 삼순이인 걸 아는 입장에서 굳이 영철을 뽑겠어요. 다른 사람 뽑고 말지. 그리고 영철이가 이제 지금 상황이 영철이가 영자를 까는 상황인데 되게 깐족거려요. 그리고 계속 이 미안해하는 텐션을 영철이가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좀 아쉽죠. 계속 깐족되는 게. 그러니까 이 횟집에서 영자가 뒤늦게 이제 점점 화가 올라오죠. 시간 날리고 기회 날리고 영철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죠. 이 영철의 자업자득입니다. 영철은 또 갑자기 현숙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거 확실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지가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닐 동안 순자가 기다려줄 줄 아나요? 아, 결혼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160회입니다. 160회. 고독정식 먹은 영식 광수와 현숙 옥순의 대화 장면. 다들 현숙의 마음을 모른다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광수한테 가면 광수 좋다. 영호한테 가면 영호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영호도 마찬가지였죠. 4일차까지 전체가 두루뭉술한 이런 특이한 기수라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들 마음이 오락가락 실시간 변하고 있나 봅니다. 상철이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남자들이 이제 방에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 장면. 상철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정숙은 안 될 것 같고 영숙은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남아 있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멘트가 의미심장하죠. 영숙은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남아 있고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죠. 영숙에게도. 영숙도 영상에 나온 거와는 다르게 상철에게 그닥이란 말이죠. 순자가 독보적인 1순위라고 현재 봐야겠죠. 상철, 순자 코인 사야 하나요? 다음 영철이가 데이트를 하고 돌아옵니다. 광수를 불러 영자랑 이어주려 하는데요. 영자랑 있었던 대화 장면 또 이 말이 안 되네요. 바닷가에서 지가 뭐 영자를 까는 입장인데 무슨 광수랑 잘 어울린다느니 이라면서 이 영자를 두 번 죽이죠. 이게 무슨 오지랖입니까? 음? 까이는 것도 짜증나는데 무슨 지가 오지랖이라고 영자가 그초라고 그냥 받아주니까 또 지가 또 섭섭해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얘가 아니 지가 까는 입장에서 미안해해야 할 상황인데 말이죠. 첫째로 영자 너 싫어 이렇게 해놓고 너 광수랑 잘 어울리더라 이런 오지랖 소리 화날 소리를 영철이 했죠. 둘째로 영자가 그쵸 라고 그냥 좋게 다른 식으로 회피하면서 넘어가니까 지가 오히려 너무 그렇게 바로 답하니까 섭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지가 미안해해야 할 타이밍에 섭섭한 거를 먼저 자기 섭섭한 타령을 먼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죠. 그래요. 에휴, 다음 영철이 광수에게 현숙 뒷담화를 하네요. 또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현숙을 맨 마지막에 빼둔 이유가 나한테 하는 게 플러팅이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당연히 플러팅이죠. 아니, 나는 솔로 나라에서 하는 게 뭐, 무엇은 행동이든 호감이 뭐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특히 처음에 오기 꼴 때부터 다른 여자들 신경 안 쓰고, 현숙이가 막 쌈 싸주고 그랬잖아요. 완전 공개적으로 그래 했었잖아요. 영철이 안 돼. 당연히 플러팅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약간 광수에게는 좀 나쁘게 전달하네요. 현숙은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행동했었죠. 영철, 영호, 광수 이렇게 세 명 있었죠. 제일 처음에 막 상철에게 쌈도 싸주며 공도 드리고. 그런데 영철이가 첫 선택을 순자로 갔죠. 첫 선택을 영철이가 순자로 가니까 나머지 영호, 광수 중에서 또 고민을 했고, 영호가 옥순에게 직진한다 말하니까 또 현숙은 자존심 상해서 다시 뭐 이게 자존심 상해서 다시 정복한 건지는 잘 모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다시 또 영호에게 갔다가 역시 광수가 낫네 하고 또 갔을 수도 있고, 광수에게 다시 가고, 이렇게 계속 현숙이가 버림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현숙을 나쁘게 말하나요? 영철이가 말이죠. 물론 광수는 처음부터 현숙이 바라기를 하고 있었지만 현숙이에게 처음부터 광수는 3순위였잖아요. 아니 우선순위로 현숙이가 우선순위로 뭐 2순위, 3순위 그 알아본 게 그게 큰 잘못인가요? 자기를 뽑아준 3순위인 광수한테 바로 안 간 게 그게 큰 잘못인가요? 응?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만나는 게 더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영호 광수 순으로 알아본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여기에 어떤 넘어갈게요. 음, 여기서 살짝 그런 건 있어요. 아, 이제 광수랑 영호랑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죠. 광수에게. 뭐 나중에는 뭐 그런 뭐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음, 약간 감추는 경향이 약간은 있었어요. 어, 이거는 좀 애매하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편집된 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 같고 넘어갈게요. 영철이 다음 술 취했으면 이 자빠져 자지 이제 실수를 하네요. 다음 아니 그러니까 왜 이 광수에게 그렇게 막 그런 뭐라고 했죠? 광수에게 막 현숙을 나쁘게 막 말했죠. 술 취해가지고 이제 좀 선을 넘었어요. 영철이는. 참, 아무튼 영철이 이게 참 문제가 계속 보이는데 술주정인지. 다음 순자가 영호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이밍이 좀 거시기 하죠. 아니 순자가 조금 그런데 영철이랑 데이트하고 와서 이제 저런 장면이 나오니까 말이죠. 이 시기상 그런 시기가 아닌데 데이트 중에 영철에게 실망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순자는 영호님은 일단 저는 없다는 거죠라고 질문 내용도 좀 심상치 않죠. 맞죠? 이제 와서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게 영철이에게 뭔가 실망한 게 있나요? 다음 현숙이 광수를 불러냅니다. 광수에게 또 까이네요. 부디 영철의 영향은 조금 더 없었기 바랍니다. 다음 현숙입니다. 정전 같은 하루라고 인터뷰를 하네요. 주인공병 현숙에게 아무도 안 남은 괴로운 날이네요. 옥순이가 영호의 팔짱을 끼고 어필을 하네요.
약간 상체 부심이 있네요. 현숙이가 영철을 불러내는군요. 그러자 영철이가 조언이랍시고 현숙에게 너무 여기저기 어쩌고 다니고 저쩌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영철이가 할 말은 아니죠. 자기도 순자 1픽에 두고 영자 현숙까지 세 번의 데이트를 하려 했었잖아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데이트로 알아보려 했으니까 자기는. 어제부터 계속 이 오지랖에 좋은 일까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네요. 순자가 영철을 몰래 엿보고 있는데요. 30분째라며 말을 하네요. 역시 예, 제가 초반에 말했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죠. 영철이가 이 눈치가 있다면은 당연히 저 타이밍상 대화도 짧게 하고 들어갔어야 하죠. 아니면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까지 영철이가 여러 번 순자에게 찍혔죠. 그런 상황이네요. 음, 순자가 너무 영철이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자는 그 전형적인 여자니까 나중에 폭발하겠죠. 참았다가. 그런 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일이요. 다음 영철이 요리 장면이 또 나오네요. 역시 요리 부심이 있는 모습이죠. 맞죠? 순자가 보조를 잘 못하자 약간 갈고기까지 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죠. 이러니까 현숙이가 신났네 할 정도로 이 요리에 대해 할 때 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런 요리 준비할 때 말이죠. 그리고 현숙이 계란 후라이 가지고 상철에게 뭐 해달라고 하자 영숙이가 눈에서 불똥이 튀네요. 역시 영숙이가 이쁘지만 역시 기센 여자다. 보통이 아니다. 이 솜사람이다. 다음 상철이 순자를 불러내는군요. 역시 그런 느낌이 맞아요.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런 느낌. 역시 영숙에게는 별로 마음이 안 컸었네요. 오호, 현숙과 영수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영수가 또 무슨 남중, 남고, 공대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거 현숙이 아니고 정숙이네죠. 갑자기 초반에 정숙이가 초반 장면이 떠오르는데, 초반에 그 정수기가 당연히 그 자기밖에 영수밖에 없을 거라고 인터뷰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약간 김치국 마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수기가 스타일이 이제 초반에 이제 자신을 낮추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철하고 영수에게 막 자기 회사 고객사라고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수는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둘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끝이 안 나네요. 이 다음 상당히 리뷰가 기네요. 한 번에 몰아서 하니까 분량이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숙은 상철에게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침대로 가 이불을 덮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초반 회차에서 이 과거 젊을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영숙의 그 리즈 시절 미모가 연예인급으로 이쁘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그냥 이쁜 정도지만 과거 사진은 정말 엄청나던데 남자들이 그냥 줄을 섰을 미모였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패를 상철에게 다 보여줬는데 상철이가 반응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죠. 음. 다음. 그래서 영철과 순자의 파라솔 대화입니다. 영철이 이제 자기가 이제 순자 정했다고 말하자 순자가 안 놀랜다고 또 뭐라고 말하네요. 이게 뭐죠? 농담인가요? 농담이 아니면 계속 나르시즘이 있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중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눈치 없어서 순자한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깝치고 있네요. 어이구. 어이.
최종 선택 예상입니다. 영숙, 상철은 서로 안 할 것 같고, 정숙도 안 할 것 같고, 순자도 울어서 안 할 것 같고, 옥순, 영호는 커플 가능성 높고, 현숙도 안 할 것 같고, 영자, 광수도 좀 뒤늦게 출발해서 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161회 마지막 회입니다. 여자들의 선택 시간. 현숙의 표정이 어둡네요. 뽑을 만한 사람이 광수밖에 없네요. 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숙은 영수, 옥수는 영호, 영자는 광수, 현숙도 광수, 영숙은 상철. 영숙과 상철 데이트. 상철은 1순위가 없다고 하네요. 역시 영숙이한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 넘어가고 다음 영철 순자 데이트. 고기 구우면서 뭐 또 부심을 부리는데요. 영철이 말 중에 이런 결과치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순자의 표정이 살짝 변합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내려와요. 약간 진지해지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현숙, 영자, 광수 다대일 데이트 장면. 현숙은 저는 여기 와서 항상 솔직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맞는 표현이긴 해요. 이건 제가 오해했었죠. 아까 위에서 제가 실수했었죠. 착각했었죠. 대체적으로 다 솔직했어요, 현숙은. 그런데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쌈 싸주구나. 맞아요. 현숙 말대로 대체적으로 다 솔직했어요. 그 거의 다 솔직했고 단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남 눈치 안 보고 쌈 싸주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도 솔직한 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내숭 떨고 뒤에서 뭐 그렇게 안 하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영철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자들에게 나대는다고 이제 순자한테 공격 받을 정도로 오픈해서 영철에게 쌈 싸주고 나댔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나댄 건데 이게 솔직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그런 광수에게 100%다 오픈 안 한 거는 그런 거는 솔직이랑 상관없이 약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최종 선택할 때도 난 남자 여자들이 어느 정도 커플이 된 시점에서도 내 최종 선택할 거다 이런 확답을 안 해주잖아요. 최종 선택 전에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말 안 하는 그리고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100% 오픈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맞죠? 그런데 현숙의 이런 쌈 싸주는 공개적으로 쌈 싸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현숙이라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솔직한 스타일은 맞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숙이가 솔직하게 해주세요라며 계속 솔직을 광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광수랑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계속 솔직을 강조하는 게 자기 딴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은 했어요. 근데 실수인 거는 인정을 해야죠. 광수턴. 광수턴은 현숙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 결과로 이제 꼬인 거잖아요. 이거는 남사스를 하면 안 되죠. 이 상황은 솔직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용어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니까 이것은 남 탓을 할 문제는 아니죠. 이순이인 용호에게 그 사용을 했던 것이고, 삼순이가 계속 삼순이인 광수가 안 남아있고 영자로 돌아섰던 것은 솔직한 것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숙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욕심이죠. 욕심은 좀 있어요. 현숙 술이 땡기는지 갑자기 한잔 하자고 하네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게 다대일 현숙 광수 영자의 다대일 데이트. 광수한테 그 뭐죠? 핵티라고 하는 티 발언을 듣고 현숙이 상처를 받고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1대1로 했으면 더 좋았을 이야기이긴 하죠. 이 광수의 말이요.
그분도 그 상황이 익숙하진 않았을 테니까 이해합니다. 상당히 어른스러운 이해심을 보이네요. 괜히 온 것 같고 불편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분은 그분이 해야 할 말과 일을 한 거고 저는 선택의 기회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선택을 한 거죠. 맞죠? 이게 재형 선택 전에 한번 선택한 게 이게 선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저도 아까 위에서 갈 사람이 다시 광수밖에 없었어요. 그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광수를 더블 데이트 선택한 거고 어쩔 수 없었어요. 선택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택을 안 했겠죠. 그런데 굳이 가야 한다면은 광수밖에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선택의 기회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선택한 거죠. 각자의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네요. 말 잘하죠. 말도 잘하고 이해심도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 판단도 잘 했고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바보 같았지만 아니 원래 바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말을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음. 단지 하나 뭐랬죠 아까? 이것은 현숙이가 남들이 뭐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솔직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현숙 본인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다. 이것은 현숙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5일차 영철이가 또 요리 부심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요리에 미쳐있죠. 이러니까 그 현숙이가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현숙은 쌈 싸주고 하면서부터 봤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 왔을 때 영철에게 신났네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요리에 미쳐 있어요. 지금 요리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맛있게 해주고 그런 솜씨 자랑에 미쳐 있죠. 다음 최종 선택입니다. 영호, 옥순, 영자, 광수 두 커플이 나왔고요.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이번 기수도 딱히 제가 볼 때는 크게 빌런이 없이 뭐 그냥 전체적으로 뭐 사람들 뭐 어느 정도 다 괜찮은 사람 같네요. 뭐 이상 시청 감사하고요. 몰아서 한 번에 리뷰하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이 리뷰 해봤자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대로 뭐 이해하는 사람이 손에 꼽으니까 이 계속 고작 손에 꼽는 몇 명의 시청자 때문에 또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시청 감사합니다.